안녕하십니까. 송옥근 혼술이 보내드리는 속보입니다. 지금 결국은 그 법원이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 체제를 유지한 쪽으로 오늘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결정이 났는데 이준석이 제기한 이 세 가지 가처분 그 소송 모두 다 기각되거나 각하됐습니다. 각하라는 것은 속거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준석이 낸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 또 비대위원들 임명직 비대위원들 6명 전원 가처분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 그리고 국민의힘이 당헌 개정을 했죠. 그때 전국위를 열었는데 그것을 효력 정지 가처분 이렇게 세 가지를 냈는데 세 가지 전부 다 법원에서 퇴짜를 맞았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준석 오늘이 운명의 날이라고들 했는데 실제로 이준석에게 최악의 경우가 오늘 일단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밤늦게 아마 이 추가 징계 윤리위 차원의 추가 징계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준석 소동이 막을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또 이 윤리위 결정을 가지고 뭐 제명이든 저희가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논란거리를 피하기 위해서 당원권 정지를 한 3년을 하든 또 가처분을 할지도 모르지만 이미 그 대세는 기울었다. 그리고 그 이준석에게 이제 남은 것은 경찰의 추가 소환, 이 증거인멸 교사, 접대 의혹에 대한 증거인멸 교사, 그리고 무고죄, 이 또 경찰의 추가 소환과 또 기소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준석에겐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자, 그래서 모처럼 국민의힘이 다시 본 모습을 찾아서 집권 여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됐고, 또 특히 이 비대위가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로운 지도부를 출범을 시키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세 가지 전부를 기각 또는 각하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권성동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체제가 그대로 유지가 되죠. 처음에 주호영 같은 재판부입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 51부 황정수 수석부장판사가 합의부에서 내린 결론인데 주호영 비대위원장 체제를 무너뜨릴 때 그때 가처분을 인용을 할 때 이준석이 냈던 것을 인용을 할 때는 비상상황, 당이 비상상황이 아니다. 만들어진 비상상황, 이런 표현을 썼죠. 그리고 또, 조기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은, 이준석이 내년 2월 되면은 복귀를 해야 되는데, 조기 그 전에 당대표를 뽑아버리면 이준석이 갈 곳이 없어진다. 이런 식의 어떤 권익을 침해받는다. 그런 또 이유를 댔었죠. 근데 지금은 이 비상상황에 대해서 요건을 국민의힘이 따로 정했고, 또 지금 조기 전당대회 이 부분은 이번에는 그것이 인용을 하는 이유가 안 됐습니다. 기각을 하면서 그 부분은 지금 뺐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권성동 비대위원장, 정진석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체제가 당을 정상화시키는 길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조기 전당대회를 할지 아니면은 이 정기국회가 끝나고 2월 말 3월 초에 할지 어쨌든 그때 이 전당대회를 해서 새 지도부를 뽑을 텐데 이준석은 출마길이 아예 이제 막히는 중입니다. 오늘 밤에 최소한 이 당원권 정지가 한 2년이든 3년이든 되면은 당대표는 물론이고 다음 총선에도 출마 길이 막히는 거죠. 국민의힘 공천으로는 출마를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국민의힘이 중요한 결정을 하나 내렸는데 뭐냐면은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원래 임기가 1년입니다. 1년이고 1년 연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임기가 10월 14일 며칠 후면 끝납니다. 끝났는데 임기를 1년 더 연장했습니다. 이준석이 원래 국민의힘 대표 시절에 이준석이 임명을 했었죠. 작년 10월 14일에 임명을 해서 이번 14일이 1차 임기였는데 비대위에서 오늘 이 비공개 회의에서 이 연속성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양희 위원장의 연임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이준석 징계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하라는 의미죠. 지금 물론 오늘 저녁에 오늘 밤에 이 가능성이 높지만은 일단 제명이든 탈당 권유든 아니면 당원권 정지 한 2년 3년이든 오늘 결론이 나지만
이준석이 다시 뭐 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하면은 그것을 끝까지 마무리를 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양희 위원장의 임기도 연기가 됐습니다. 윤리위원회에서는 오늘 저녁 9시에 지금 7시부터 회의를 하는데 9시에 이준석에게 국회로 출석을 해서 그 윤리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소명 절차를 밟아라 이렇게 최후 통첩을 또 했습니다. 그런데 법률 대리인단 이준석 쪽에서는 이 징계 사유가 구체적으로 없는데 뭘 소명하라는 거냐 이렇게 또 터집을 잡고 있죠. 언제 어디서 어떤 비위 행위를 했는지가 적시돼야 소명을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전에 이양희 위원장이 다 이야기를 했고 당원 그리고 당 소속 국회의원 또 당 기구에 대해서 계속되는 이 어떤 극단적인 발언들 그런 것도 있고 또 그전에 뭐 품위유지 위반으로 일미 그 1차 징계를 받았죠. 그때는 증거인멸 교사 이 부분 때문입니다. 첫 건을 대전으로 심야에 내려보내서 7억 원짜리 각서를 쓰고 뭐 이런 일들 그리고 또 이양희 위원장이 밝혔다시피 이 그런 문제로 어떻게 보면 파렴치한 그런 문제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그 상황들이 다 징계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출석을 하면은 소명을 하기 위해서 출석을 하면은 그 자리에서 물어보는 거죠. 그게 소명을 하는 겁니다. 뭐 여기 서류로 쫙 해가지고 무슨 뭐 1, 2, 3, 4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윤리가 자 그런데 그런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쨌든 터집을 잡기 위해서 징계 사유가 구체적으로 없는데 뭘 소명하라는 거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출석을 밤 9시에 출석을 안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준석이 출석 안 할 가능성이 크죠. 자 그렇게 되면 밤늦게 이준석 징계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준석은 이제 경찰 수사를 또 기다려야 되는 그런 처지에 빠졌는데 오늘 또 윤리위에서 하나 또 관전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은 권성동 전 원내대표도 이 징계 절차가 시작이 됐죠. 지난번에 연찬회 때 국회의원 연찬회 소속의원 연찬회 때 원내대표로서 금주령이 내려졌었는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도 현장에 다녀오고 금주령이 내려졌었는데 그 뒤풀이 하면서 기자들과 엄주하고 노래를 부르고 했기 때문에 그것도 오늘 징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징계 수위는 뭐 아마 한 경고 정도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혹시 또 이 권성동은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잡음을 많이 일으켰죠. 뭐 그 대통령과의 문자를 노출시킨 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전에 직무대행 본인의 정치 스케줄에 맞춰서 본인이 직무대행을 하기 위해서 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서 비대위로 안 가고 직무대행 쪽으로 갔다가 본인이 이 문자를 노출시켜서 비대위로 가는 이 우여곡절을 겪었고 그래서 가처분도 일어났고 자 그런 데 대한 책임을 지고 또 혹시 더 중한 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있겠죠. 뭐 당원권 정지 몇 개월 정도 그렇게 돼서 아마 이준석과 또 이렇게 형평성을 좀 맞추려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준석은, 법원에, 그토록 법원, 기대를 걸었던, 이준석이 기대를 걸었던 법원으로부터, 이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 전에 법원에 이 탄원서도 막 내면서 법원에 탄원서를 내서 윤석열 대통령을 절대자, 신군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부메랑이 돼서 이준석의 정치적 진로가 완전히 막히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